오늘 오전 롱비치 항구에 입항한 화물선에서 수십 개의 컨테이너가 바다로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버추얼 아이돌을 뽑는 오디션이 개최됐습니다. 지원자만 600명이 넘을 정도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의 차량에서 의문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70여 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돼 불길은 5시간여 만에 진압됐습니다. 당뇨병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자신의 발병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 구금 중인 한국인들의 출국 일정이 내일 오후로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비자 문제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한미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부 현장 대응팀은 오늘도 우리 국민 그리고 구금시설 관계자들과 만나 자진 출국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논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 국민이 탈 전세기 일정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반에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하는 게 맞을까요? 저희는 최대한 빨리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시간 10일 오후 2시 반, 한국 시간 11일 새벽 3시 반쯤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편입니다. 이를 위해 공항에서 버스로 약 7시간 떨어져 있는 구금시설에선 이곳 시간 10일 새벽 1시, 한국 시간 오늘 오후 2시쯤 미리 공항으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외국 기업 노동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무부 등 담당 부처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특수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미국에 들어와 미국인 근로자들을 훈련시켜 주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미국인들을 고용해 주길 원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He expects these foreign companies to hire American labor. We want Americans to have these jobs. We want Americans need these jobs. 한편 이번 사태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전문 인력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사태를 놓고 한국은 동맹 정신에 어긋나는 특이하고 충동적이며 모순적인 행동으로 본다며 한국인들은 격분과 혼란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단속작전으로 일본인 3명과 중국인 8, 9명도 함께 구금됐다는 소식과 함께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 출장을 중단하고 있다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어 이번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 측에 최고 수위의 불만을 전달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협상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번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체포와 구금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민당국의 조치를 부당한 침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의 이런 기류와 함께 쇠사슬까지 동원한 구금 사태로 불거진 국민적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귀환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미국 정부도 알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조만간 미국 백악관과 협상 테이블을 꾸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취업비자 쿼터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만을 위한 취업비자 발행 역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비자 문제는 행정부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의회의 입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늘 아침 롱비치 항구에서 수십 개의 대형 컨테이너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해안경비대는 오전 8시 45분쯤 중국에서 출발해 입항한 화물선 미시시피호에서 70여 개의 컨테이너가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여 개는 바다로 추락했고 나머지 50여 개는 선박 위에 위태롭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배가 한쪽으로 기울며 컨테이너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고 일부가 바다 위로 떠다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비상구조대가 현장 수습에 나서면서 롱비치항의 화물 작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사고 당시 컨테이너에 어떤 화물이 실려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안경비대와 항만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날로 진화하는 K-팝, 이제는 버추얼 아이돌까지 글로벌 무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LA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하는 최초의 버추얼 아이돌 오디션이 열렸는데요.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이 몰릴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에서 열린 한국 K-팝 엔터테인먼트 주관 오디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일반 오디션 현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버추얼 아바타가 무대 위로 등장하더니 익숙한 K-팝 아티스트의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서툴지만 한국어 가사의 곡도 도전해봅니다. 겉보기엔 화면 속 가상의 인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선 실제 참가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최초로 진행된 글로벌 버추얼 아이돌 오디션 현장입니다. 저는 지금 버추얼 아이돌 오디션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시간으로 말하는 입모양이나 손짓이나 몸짓을 기계가 바로 반영해서 이렇게 화면에 송출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은 일반 아이돌 오디션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각지에서 무려 6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기존 K-팝 아이돌을 넘어 이제는 버추얼 아이돌에서도 한류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외모나 성별, 인종의 경계를 넘어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되는 이번 오디션은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에게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꾸로 그 한계를 다 극복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시든 영어로 하시든 어떻게 보면 AI의 기술을 또 더 버추얼 아티스트랑 합쳐서 언어를 10개 언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노래가 인도어나 어떻게 보면 스페인어나 프랑스어까지 할 수 있는, 인간은 그걸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확장되는 글로벌 아티스트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에 힘입어 K-팝이라는 장르는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추얼이라는 영역은 K-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대형 엔터사들도 버추얼 아이돌 기획과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K-팝의 어떻게 보면 인종, 팬분들의 인종이 더 다양해질 거라 보고 있고요. 나이도 10대, 20대가 아니라 또 30, 40대까지 더 확장될 거라 믿고 있고, 이런 것이 가상의 버추얼 아바타가 전 K-팝의 팬덤의 그 확장력을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참가자들은 차별화된 K-팝식 트레이닝 시스템을 거쳐 버추얼 아이돌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의 버추얼 아이돌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K-팝 문화를 선도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인 미드웨이 블리츠를 전격 개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작전을 통해 마약 밀매범과 갱단원, 납치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현재 도주 중인 불법 체류자 11명의 신원과 범죄 이력을 공개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작전이 올해 초 일리노이주에서 불법 체류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KT 에이브러햄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 문제로부터 시카고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bringing back law and order to our country. 반면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작전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고 오늘 이민자 권익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헌법적 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 5시 시카고 콘그레스 플라자 가든 인근에서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에 반대하는 시민 시위가 예고되는 등 이민 단속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LA 지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제한 명령을 해제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이민자의 헌법적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This isn't just an attack on the people of Los Angeles. This is an attack on every person in this city and in every city in our country. These are warrantless, lawless, and aggressive, often violent actions against a whole people simply because of the color of our skin. 이어 이번 판결이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연대를 강조했고 베스 시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단속은 지방정부의 대응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저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할리우드에서 한 유명 가수가 소유한 차량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20분쯤 맨스필드 애비뉴의 한 차량 견인장에서 악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텍사스주 번호판이 부착된 테슬라 차량의 트렁크에서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으며 해당 차량은 일주일 전 헐리우드 힐스에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차량의 소유주는 가수 디포비드로 활동 중인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로 사건 당일 데이비드는 공연 투어차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확인 중이며 데이비드 또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피츠버그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25분쯤 포워드 애비뉴 인근 44세대가 거주하는 제퍼슨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 73명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불길은 3층 주방에서 시작돼 지붕 전체로 번졌고 결국 건물 전체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특히 건물 내부의 방화벽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지붕과 전면부 일부가 붕괴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They immediately evacuated the building and it went up to multiple alarms. We are now holding at a fourth alarm. There was one, but it was defeated. So it was going across from right to left as you face the building. The firewall was going from front to back in one section of one wing of the building. This building is heavily damaged. And not that I'm not a carpenter or anything, but I doubt it very seriously. 화재는 5시간여 만에 진압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물 전체가 불에 타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훼손돼 시 당국은 아파트를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이며 펜실베니아주 적십자사는 주민들을 위해 임시 숙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몇 달 전 뉴욕에서 실종된 부부의 은행 계좌에서 수백만 달러의 돈을 훔친 혐의로 2명이 기소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롱아일랜드의 한 고급 주택에서 중국 출신 사업가 페인슈안 판과 아내 쥐안지안 웽이 실종된 가운데 최근 부부의 은행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이체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36살 이내 왕과 55살 쥐우지 우가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부부의 계좌에서 300만 달러를 불법 인출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부부의 계좌를 공동 명의로 변경해 권한을 얻은 뒤 여러 차례 걸쳐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용의자 우 씨는 텍사스에서 체포돼 구금 중이며 왕은 같은 날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됐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부부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며 경찰은 이번 사건과 실종 사건 간의 연관성을 수사 중입니다. 연방 요원을 사칭한 신종 사기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 수잔 메이필드는 지난 7월 23일 자신의 노트북에 해킹 경고 메시지를 받았고 안내에 따라 표시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해당 번호는 또 다른 가짜 은행 번호로 연결됐고 은행 정보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돈을 요구해 메이필드는 32,0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입금했지만 모두 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범은 비트코인 ATM 입금을 요구했고 연방준비제도 직원을 사칭한 가짜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could not believe I had fallen for it. I really could not. They were just obviously fake. 연방수사국 FBI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돼 추적이 어렵다고 전했으며 전문가들은 낯선 경고창의 연락처로 전화하지 말고 은행 등 공식 기관을 통해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당뇨병 환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자신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보건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4개국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뇨병 환자의 44%가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기 검진 권고 대상이 아닌 청년층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35세 미만 환자 중 실제로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우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뇨병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어질 수 있고 갈증 증가나 잦은 소변, 시야 흐림, 만성 피로감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조기 검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부모나 형제 등 가족력이 있다면 반드시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당뇨병은 균형 잡힌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등 생활 습관 관리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생활 개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곳,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이른바 여의도파로 불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소년보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대선과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했던 탄핵 반대 집회.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부산에서 활동하던 손연보 목사는 전국을 돌며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 이름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탄핵을 인용한다면 현재는 국민적 저항을 맞아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그러다 손 목사는 지난 4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로 보수 후보자를 불러 보수 후보를 지원. 보수 후보로 지금 교육감 후보로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 5월엔 신도들에게 당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거나 지지 영상을 교회에서 상영한 혐의입니다. 성령 결백 자유 민주주의 김문수 파이팅!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종교단체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손 목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정치 탄압이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옥에 가면은 이런 휴가도 못 갔는데 가서 몇 달 쉬고 몇 년 쉬다 오면은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8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목사 측은 영장 발부 직후 교회가 탄압받고 있다며 1인 시위를 통해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종입니다. 손연보 목사와 한국 극우 세력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구원설을 되풀이하고 미국의 일부 극우 세력도 이에 호응하고 있어서 한국 외교에도 악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손연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구속된 직후 시작된 극우 성향의 박주현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 지금 종교 탄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세계로교회 유튜브도 실시간 방송에 들어갔습니다. 명백한 종교 탄압입니다. 트통이 벼르고 있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해야 한다 등의 댓글도 줄줄이 달립니다. 엄연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 목사를 종교 탄압 희생양으로 둔갑시키며 미국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적용하는 법률에 그 사람들이 똑같이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목사든 아니든 뭐 상관없이 법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극우 세력들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줄기차게 미국의 손을 뻗고 있습니다. 미국 극우 세력도 호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한국판 마가 행사. 마가 사상의 틀을 세웠으며 트럼프 처측근으로 불리는 찰리 커크가 국내 극우 세력의 주장을 반복합니다. There are several disturbing things happening right now in South Korea. Pastors are being arrested, and I know President Trump is watching closely and seeing what this government is doing. 다른 인사의 입에선 더 황당한 주장도 나옵니다. South Korea is sliding into communism fast. 이들은 부정선거라는 프레임도 한미 양국에서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종교적 배경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세력들이 교류하고 연합하면서 가짜뉴스가 증폭되고 국제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엔 또다시 국내 인사들이 대거 미국을 찾습니다. 오는 주말부터 미국 워싱턴 등에선 황교안 전 총리와 유튜버 전한길 씨, 리박스쿨 관계자 이희천 교수 등의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어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는데 보고서에는 추가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모습을 별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동의안에서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모든 발단은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를 만났으며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해 한학자 총재의 말씀을 듣고 당선 후 통일교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이 현금 1억 원을 받았는데 특검은 윤 씨가 권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와 당일 촬영된 현금 뭉치 1억 원 사진 등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뇌물의 대가로 통일교 청탁을 정부 조직과 예산으로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 정보까지 넘겨줬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억 원 외에 추가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시켜서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라고 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범죄 혐의가 빼곡히 적힌 체포 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까지 당론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필리핀 차관 사업도 중단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7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교량 건설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자그마치 7천억 원 규모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 차단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이 또한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예상되는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권성동 의원은 결국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최혜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며 도피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당시 여권이 이 대사 부임 11일 만에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시키자 회의 급조 의혹이 일었습니다. 특검이 윤 정부 국가안보실이 회의를 기획, 지시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풀어줬습니다. 대사님, 급하게 이렇게 출국하신 이유가 뭐예요? 대사님! 기획 도피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며 총선을 목전에 둔 국민의힘의 대형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이유로 열 하루 만에 돌연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급조된 회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직 해병 특검팀이 이 회의를 외교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기획해 하달했다는 외교부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3월 20일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개최 문건을 외교부에 내려보냈습니다.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의 회의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유독 이종섭 당시 주 호주 대사의 일정만 3월 21일부터 잡혀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행사 기획안을 배포하기도 전에 이 전 장관은 본인의 일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특검팀에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갑작스러운 소집 지시에도 다른 대사들보다 앞서 21일 오전 입국했습니다. 비판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 측과 짜고 귀국 명분용 회의를 급조한 걸로 의심됩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국가안보실 문건은 보안을 우려한 듯 대통령실 로고도 문서 번호도 작성자명도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누가 이걸 계획했고 지시했고 집행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회의 참석을 위해 다른 5개 나라 대사들까지 귀국해야 했는데 이 전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대사직을 사임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출국부터 귀국까지의 과정을 범인 도피 의혹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따로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9월 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